네, 이번 영상은 41장 원자 물리학의 다섯 번째 챕터 수소에 대한 파동함수입니다.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보어 모형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것들을 양자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자 이론이란 우리가 배웠던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 있죠.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에 여기 이제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즉 수소 원자의 포텐셜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있죠. R분의 E 제곱이라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대입해서 이러한 방정식 만족하는 파동함수를 구해서 경계 조건을 활용하면 세 가지의 여기서 주양자수, 궤도 양자수, 궤도 자기 양자수의 세 가지 양자수를 갖는 파동함수를 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거리와 관련된 즉 확률 밀도 함수도 구할 수 있는 이런 거리와 관련된 파동함수에 대해서 즉 요거 있죠. R에 대한 이 거리에 대한 이 파동함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런 풀이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진 않고 이제 문제 이미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계 조건을 통해서 도출한 그런 파동함수를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파동함수는 1s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1은 이제 주양자수 n이 1인 상태고 여기서 s는 이제 버건 껍질에서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우리 궤도 양자수 L이 0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1s는 이렇게 푸사이 파동함수의 첨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바닥 상태에 있는 수소의 파동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물론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면 이제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 수소의 파동함수라 얘기 되면 파동함수 자체는 이제 물리적 의미가 없고 물리적 의미가 있는 건 바로 제곱했을 때 파동함수를 제곱했을 때 그것이 바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1s 상태에서 확률 밀도라고 하면 이러한 파동함수를 제곱하면 되기 때문에 제곱한 값은 이렇게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그 함수가 거리 r에 대한 에서만 이제 의존하고 다른 뭐 세타나 파이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말은 이제 구대칭이란 이야기예요. 이 확률 밀도가. 그리고 요 그 1s 상태뿐만 아니라 뭐 2s든 3s든 모든 그 뭐죠? 예, 궤도 양자수 L이 0인 이러한 모든 S 상태에서는 이렇게 구대칭이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에 이렇게 미소부피 dv를 곱하게 되면 그 미소부피 내에 바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된다는 걸 우리가 그 전에 배운 적 있죠. 우리 이전 장에서는 사실 1차원상이라서 이렇게 미소 길이 dx 내에 입자가 발견될 확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3차원 국이 이제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dv라고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PRDR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여기 DR은 반지름 R이고 두께가 DR을 갖는 구면 껍질 내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우리는 PRDR로 적어요. 그 말은 PRDR은 여기 확률 밀도 푸사이의 제곱 dV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그림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굽껍질 있죠. 이 굽껍질에서 바로 전자가 이제 발견될 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dV는 굽껍질이니까 4파이 r 제곱 dr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4파이 r 제곱이 9의 그 표면적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S 상태의 지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면 여기서 dr을 이렇게 잠깐 빼서 pr만 보면 4파이 r 제곱 그 사이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S 상태에서 이게 순수 이제 구대칭일 때 지름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조금 전에 이 푸사의 제곱 구한 거 있죠? 이 푸사의 제곱이 구한 걸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1s 상태에서 수소 원자의 지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앞에서
문제에서 이 파동함수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란 제곱하고 거기에 48R 제곱을 곱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지름 확률 그 밀도를 거리에 대한 함수죠. 이 거리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갈색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대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 R이 0으로 극한치하게 되면 이 P도 0으로 수렴하게 되고, 그다음 거리 R이 무한대가 돼도 그 값이 0으로 수렴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의 안에 이 총 면적은 적분했을 때 이제 1이 돼야 되죠. 우리 규격화 조건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계 조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지름 R이 0일 때와 무한대일 때 그 값은 유한한 값을 가져야 한다 라는 것도 파동함수의 조건이기도 했죠. 확률 밀도 함수도 마찬가지로 파동함수를 제곱해서 도출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각 이런 극한값에서 유한한 값을 갖는다라는 경계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이 곡선에 봉우리 있죠. 즉 확률 밀도 이 함수가 최대인 이 극점을 한번 이거 미분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걸 거리에 따라서 미분해서 0이 되는 거리 R을 계산하면 풀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계산해보면 이게 A0, 즉 우리가 그 전에 보어 반지름이라고 했던 0.059 나노미터인 여기서 바로 그때 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어 이론에서 공부했던 그 부분이 여기서 또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랐던 이렇게 양자 이론으로 계산했던 결과에서 다시 또 보어 이론이 나오니까 보어 이론이 또 되게 대단하다. 이런 점을 또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근데 단지 보어 이론과 분명한 이제 또 차이점이 있어요. 그 이유는 보호 이론은 전자가 반지름이 딱 고정된 반지름에서, 그러니까 정상 상태라고 하는 그 반지름에서만 이제 그 존재하고, 그리고 2차원으로 원운동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여기서 그 양자 이론에서는 전자는 3차원 공간에 어느 곳에서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 존재할 때 이렇게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 확률을 이렇게 그 색의 좀 진하기로 이제 나타낸다고 하면 그 좀 더 진한, 이쪽 보면 색깔 좀 더 진한 부분이 있죠. 진한 부분은 확률적으로 전자가 좀 더 많이 존재할 확률이 있는 곳이고, 이렇게 색이 좀 옅은 곳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좀 작은 곳이에요. 이걸 우리는 전자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양자 이론에서는 전자구름은 시간에 대해서 고정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고정이라는 건 시간과 무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언가 에너지를 방출할 필요가 없죠. 보어 이론은 전자가 원운동 한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전하를 띤 입자가 이렇게 가속 운동하게 되면 전자기파 복사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특정한 궤도에서는 그 특정 궤도이기 때문에 그 가속 운동을 해도 전자기 복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소 좀 너무 파격적이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주장을 또 펼친 데 비해서, 양자 이론에서는 전자가 그러한 특정 궤도에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그 궤도에 있을 확률은 다른 위치보다 확률은 높지만 그 궤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률적으로 분포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원운동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그냥 확률 분포가 그냥 확률 분포 자체로 시간이 무관하기 때문에 특정한 에너지를 이렇게 복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에서 분명한 이러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 원자에서 첫 번째로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간단한 파동 함수는 바로 ES 상태예요. 그러니까 N이 2고 그러니까 주 양자수는 2고 궤도 양자수는 0인 상태가 두 번째로 간단한 상태인데, 통상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로 들뜬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 관련된 파동 함수는 아무래도 가장 안정된 상태보다 좀 다 이렇게 파동 함수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히 R에 대한 함수고 세타나 파이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도 구대칭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대칭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봐보면 이 상태에서 이 에너지, 우리가 주 양자수 n을 하면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를 계산했더니 약 마이너스 3.4 전자볼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보면 우리 그 전에 그 보어의 그 원자 이론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답이 나왔었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마찬가지로 이번 이제 거리, 물론 여기서 거리는 밑에 있는 이 숫자가 그 나노미터의 거리는 아니고 이번에 보호 반지름으로 나눈 거리죠. 하여튼 이 비율에 따른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면 여기서 확률 밀도 함수는 앞에서 잠깐 했지만 4파이 r 제곱 그 사이에 제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산해서 해볼 수 있겠죠. 이거를 물론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거를 한번 거리에 따라서 이 확률 밀도 함수 그려보면 여기 파란색 그래프로 나타나요. 이걸 보면 봉우리가 1S와는 다르게 봉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군데서 봉우리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률 밀도 함수가 다른 주변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가장 최빈값이라고 하는 가장 확률이 높은 지점을 보면 그 반지름이 약 5a0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보호 이론은 어떻게 예상했냐면 기억납니까? 바로 n 제곱이라서 4a0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보호 이론으로는 좀 부족함이 좀 오차가 좀 점점 커지거나 좀 이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양자 이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양자 이론에 따라 최빈값은 약 5a0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크다라는 거. 그리고 1s 상태의 전자보다 2s 상태의 전자가 핵으로부터, 핵이라는 건 이 원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점으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맞습니까? 이 확률을 봤을 때 ES의 확률, 이것도 총 면적이 이제 1이 되죠. 1S보다는 확실히 더 먼 곳에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S 외에 다른 상태는 각도 부분, 즉 세타와 파이까지 이제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함되는 건 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EP 상태는 주양자수가 2고 여기 궤도 양자수가 이제 1인 상태죠. 근데 요거는 궤도 양자수 이게 바로 세타에 대한 함수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론 요게 정해지면 요것도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1이라고 했습니다. 함수를 봐도 r에 대한 함수뿐만 아니라 여기 세타와 파이에 대한 함수까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는 건 구대칭이 아니라 세타와 파이에 대해서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 확률 분포를 전자구름의 형태로 이렇게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다른 과목 뭐 화학에서는 아마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리에서는 이것까지 따로 우리가 전자구름의 형태로 그리거나 하진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